미적분 적분법 페이지 212 봅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시 미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적분한 애를 다시 미분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최후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만 기억해 두면 된다고 그랬죠? 적분을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ddx 미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속에 있는 함수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쪽 끝이 요렇게 변수가 한쪽 끝에도 있어요. 양쪽 끝에 x 플러스 a부터 여기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적분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함수가 아니고 원래 함수이긴 원래 함수인데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는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만큼 다 적분한 데서 요만큼 적분한 걸 빼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게 어떤 구간부터 구간 사이의 적분값 이런 말이죠. 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의 해결 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너네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식 안에 이런 식으로 적분하라라는 게 들어있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A부터 B까지잖아요. 얘는 계산한 적분값은 상수예요. 정적분 계산한 값은 언제든지 상수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값을 K라고 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분 구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변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값을 대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462번 한번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여라. 자, fx가 2의 x 플러스 어떤 적분 값이죠. 그런데 보세요. 윗끝 아래끝이 변수가 없고 그냥 상수로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뭔진 모르겠지만 k값이라는 이런 어떤 상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걔를 k라고 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fx를 어떻게 둘 수 있느냐? 2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변수가 t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t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요 안에 요 식을 대입을 여기다가 해서 이 k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0부터 2까지 2t의 제곱 플러스 k를 적분하여라. 적분할게요. 자,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그냥 2t는 그냥 2t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K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한 값 그죠? 여기다 2 대입하고 K에다가 여기 T에다가 2 대입한 거 2K 그리고 0을 대입한 거 2의 0제곱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얘를 계산하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2의 0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fx가 원래 뭐였어요? 여기 k를 우리가 이걸로 정의를 이제 해줬으니까 뒤에다가 갖다 붙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 k 값 한번 구해봅시다. 자, k가 여기 요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k가 2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k를 이쪽으로 넘겨오면 2k 빼기 k니까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요거 되겠죠. 그러면 k 대신에 대입할 수 있겠네요. 얘는 2의 x 원래 있었고 k가 이거니까 여기 있는 k 대신에 얘를 쓰겠다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fx 값을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봅시다. fx가 sin x하고 3 어쩌고 적분값. 그런데 변수가 아니라 2파이,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이 삼각함수하고 ft 함수는요. k라는 상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수라고 치고 얘를 정리하는데 fx를 요렇게 둔다고 하면 그죠? 얘에다가 k를 지금 3k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ft 얘를 변수를 t로 바꿔도 똑같은 식이겠죠. 그래서 k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t 플러스 3k 그리고 코사인 dk dt 요거 그죠? 지금 얘 정리한 거예요. ft에다가 얘를 넣어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분배할게요. 코사인은 요렇게 분배, 코사인은 요렇게 분배하면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3k 코사인 t 하고 d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인 t 코사인 t 얘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미분 아니고 적분이잖아요. 미분이라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적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인 t 플러스 t 어떻게 합니까? 사코 코사 코사 기억나죠? 그러면 얘는 2배의 사인 t 코사인 t가 됩니다.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2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사인 t 코사인 t를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정리가 돼요.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요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덧셈 정리.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줄게요. 사인 t 코사인 t 대신에 2분의 1 사인 t 2t 이렇게 넣어서 하나 적분하고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3k 코사인 t도 적분할게요. 자, 3k는 변수가 여기서는 t, dt가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3k는 상수예요.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2분의 1 이것도 상수예요.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만 적분할게요. 사인 2t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t가 되면서 2분의 1이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합니다.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는 순간 파이죠. 그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아마 플러스 2분의 1 되고 코사인 0은 1이죠. 그죠? 코사인 0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아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파이 넣은 거 빼기 0 넣은 값 이거니까 빼기 돼서 여기다 마마 플러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k 밖으로 뺐고요. 사인 t에다가 2분의 파이 넣으면 얘는 얼마예요? 사인 90도니까 1. 그 다음에 0 넣으면 0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고 3k 곱하기 1은 1이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k가 2분의 1 플러스 3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2k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그러면 위에다가 넣어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k값이 얘가 결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도록 합시다. 자, 4분의 1을 넣어가지고 얘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fx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fx는 이거였잖아요. sin x 플러스 3k 우리가 k값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in 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464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fx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는 상수고 여기는 일단 여기 적분 윗끝 아랫끝 중에서 x가 하나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x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얘를 밖으로 한번 꺼내도록 합시다.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그럼 인테그럴 그죠? ft dt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속에 거가 쏙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어요? fx로 나오겠죠? 그죠? x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fx로 나올 거고 그죠? 인테그럴이 사라지면서 속에 있는 게 쏙 x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그죠? 그리고 파이 밖에 곱해주니까 파이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파이가 밖에다가 속미분하듯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 미분하면 1 이렇게 미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 거냐면 윗끝 아랫끝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왜냐면 인테그럴 1부터 1까지 fx dx 하면 그 값은 0이잖아요. 그죠? 1부터 1까지 윗끝 아랫끝이 똑같으면 적분하면 그게 0이죠. 그래서 0 만들고 싶어서 양변에다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1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대입해 볼게요. 그냥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사인 파이 x에서 그 x에다가 1 대입하면 사인 파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a 코사인 파이니까 플러스 a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하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값이 얼마인가요? 보시다시피 a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a 값 1 알았으면 fx 이제 쓸 수 있겠죠. 파이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a가 1이니까 파이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1 이렇게 fx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건지 글씨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왜 여기다가 1을 대입했는지 왜 양변을 미분을 했는지 요걸 알고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요. 일단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변을 미분하면 x, fx 얘를 미분할게요. 자, 앞에 거는 미분하고 1 미분하고 x를 미분하니까 1 곱하기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요거 좌변 미분한 거고요. 우변 미분하면 2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만 나오겠죠? 그죠? 알맹이만 쏙 나오겠죠? 미분하면 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양변에 fx 이항하면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x 한 개씩 약분할게요. x 하나 없애고 x 하나 없애고 여기서도 x 하나 없애서 한 제곱 이렇게 만들어서 2의 x로 묶은 거예요. 그럼 f'x는 요렇다라고 식이 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f'x를 알았으니까 fx는 f'x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을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fx 나오겠죠. 그죠? 미분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적분하면 될 텐데 얘는 뭐예요? 얘 보자마자 뭘 알려준 거예요? 그정미적으로 얘를 해결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쓰고 적분하고 마이너스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죠? 정리할게요. 앞에 거는 뭐 정리가 됐고요. 뒤에 거 2x 적분하면 2x 근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쓰는 거고 적분상수 C 붙었습니다. 얘 정리합시다. x 2x 플러스 2ex 마이너스 1ex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적분상수 플러스 C 이렇게 붙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에다가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기역식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럼 1 곱하기 F1이 어떻게 됩니까? 1 하고 2의 한 제곱 얼마예요? 2의 한 제곱은 2죠. 이상한 문자가 그려졌어요. 자, 여기는 1 대입하면 1 잠시만요. 1 대입하면 1이고 그 다음에 2의 한 제곱 이거고 그 다음에 저기 fx 대신에 fx 뭐예요? 뭐가 fx예요? 요게 fx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할 것도 없이 여기가 윗끝 아랫끝이 일치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값은 0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0입니다. 플러스 0. 결국 F1은 2예요. 이런 식 하나 얻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은으로 내가 정리해 놓은 식 있죠. 이거 fx 값이잖아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니은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F1은 2의 한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F1, F1이니까 결국 2하고 2 플러스 C가 같대요. 그러면 C는 얼마예요? 아, C 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fx 구하라고 했죠? 구합시다. fx는 x 플러스 1, 2의 x제곱 플러스 c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얘만 장착해 주시면 완벽한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466번으로 갑시다. 와, 얘는 lnx가 있습니다. 윗끝에 lnx가 있고요. a부터 lnx까지. 그리고 ft dt 있고 x-1 있습니다. 상수 a 값도 구하고 fx 값도 구하시오. 그러면 복잡한 식이 있는 윗끝을 얘를 치환합시다. lnx를 k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x 값이 얼마예요? 2의 k제곱. x 값이 요게 되겠죠. 그러면 치환한 거를 그대로 식에다 옮겨 써줄게요. 인테그럴 a부터 k까지 ft dt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뭘 쓴다? x-1을 2의 k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죠? 가능하죠? 그래서 뭘 했느냐? 양변을 미분했어요. 그죠? 양변을 미분하면 k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fk가 2k다. 얘는 미분해도 얘는 미분하면 사라지고 뒤에 상수는 그죠? 그럼 변수 변환시켜도 되죠. k 대신에 x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k 대신에 a를 대입합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죠? 윗끝 아래끝이 똑같다면 적분값은 항상 0이다. 그죠? 이거 강조해서 얘는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이 0, k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좌변은 0. 0은 2의 a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뭡니까? a가 0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fx는 요거. 그 다음 a 값은 요거. 그죠? 2의 0제곱이 1이니까 a가 0이겠죠.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한 식이 있으면 그거를 치환하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68번 봅시다. 얘도 뭔가가 복잡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는 0부터 x까지 적분하는데 그 안에 x라는 것도 있고 그럼 x는 상수겠네요. 여기서 변수는 ft dt를 보는 순간 변수는 t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요렇게 분배해서 밖으로 뺄 수 있는 거 없나 라고 해서 밖으로 한번 빼볼게요. 요렇게 분배하면 요런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에 관한 변수가 t니까 x는 상수예요. 그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t는 변수니까 못 나와요. 얘는 못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식이 기억이다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ft를 끄집어내고 싶잖아요. 우리가 fx를 구하려면 ft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인테그럴 안에 있는 ft를 끄집어내고 싶다. 뭘 합니까? 미분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요거 먼저 앞에 거 미분하면 1 되겠죠? 뒤에 거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는 미분함과 동시에 이렇게 fx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도 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를 미분하면 xfx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매우 땡큐하죠? 사라지는 게 있죠. 복잡한 게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뭐만 나왔어요? x 0부터 x까지 적분한 ft dt 얘가 이런 식이 나왔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식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식 우리가 fx로 너무나 꺼내고 싶기 때문에 또다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적분한 애를 미분하면 알맹이만 쏙 나오고 그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알맹이 쏙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a는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그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얘만 남았죠. 뒤에 거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여기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a 값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한 니은식 여기다가 뭘 대입하냐면 x 대신에 0을 대입할게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다 0을 대입하는 이유가 있죠. 왜? 윗끝 아래끝 맞춰서 전체 좌변을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0부터 0까지 미분하라. 그 값은 항상 0이니까.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뭐가 됩니까? 2의 0제곱은 1이니까 a.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얼마예요?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b값도 있었죠. b값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기억식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냐면 기억식에도 마찬가지로 0 대입하고 싶어요. 왜? 요게 윗끝 아래끝이 보이니까 0 대입할게요. 그럼 얘는 아까 니은식에다가 대입한 거고 기억식에다가도 x 대신에 0을 대입할게요. 그럼 0 곱하기 얘가 0이니까 이 식은 쑥 사라질 거고 그죠?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좌변이 0 되겠죠? 우변은 뭐가 남습니까? 0대, 여기다 0 대입하면 a만 남고 그 다음에 사인 0은 0이니까 얘도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b만 남겠네요. b 이렇게 나오는데 a가 얼마야? a가 1이었으니까 b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상수 ab 값과 그럴 때 fx 구했죠? fx 어디 있어요? 여기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1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fx를 구해놨으니까 요거 a 대신에 1만 대입하면 그냥 없어지면 되겠죠. 1이니까. 요렇게 답 결정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470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fx를 구하래요. 그러면 0보다 큰 범위로 주는 이유가 있겠죠. 봅시다. 일단 뭘 한다? 인테그럴 벗기고 싶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좌변은 f'x만 남을 거고 우변은 뭐만 남습니까? 알맹이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x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ln 2가 1이니까 1 빼기 1은 0. 그럼 얘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얘는 극값인 건 확실합니다. 거기 교과서가 아니라 문제집에 보면 뭐 증가, 감소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써 있지만 ln 함수는 일단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ln 함수가 어떻게 되니? ln 함수가 이런 함수잖아요. 로그 함수니까. 그죠? 그럼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는 증가하겠네요. 증가할 거고 2를 기준으로 ln 2면 딱 0이고 그럼 2보다 작을 때 그죠? 2보다 작을 때 여기는 1이고 2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나올 것 같네요. 요걸로 따지지 맙시다. 여기는 1 마이너스 ln x니까 요걸로 하지 말고 범위가 얘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사실은 극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뭐 아무튼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어떤 극값이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응? x에다가 일단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서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가 어떤 값인지. 그럼 1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가운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 밑에 lnx의 적분값 이거 그때마다 할 겁니까? 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ln하고 ln t 놓고 1 해가지고 그적 미적 해가지고 그때마다 매번 쓸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외워두라 그랬죠. lnx dx를 적분한다. 그가 뭐예요?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된다고 했죠. t로만 바꾼 거예요. lnt를 적분해라. t ln t 마이너스 t 플러스 c. 그런데 정적분이라면 c의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나왔나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값은 lnx 적분한 값에서 나온 거고 이 값은 외워둬야 된다. 그때마다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외워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t 마마 플러스 2t 마이너스 t ln t 얘 적분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여기는 2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죠? 2.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ln 1이 0이니까 뒤는 쑥 날아가고
앞에 1을 대입하면 또 얘는 2. 이거 되네요. 결국 답이 뭐예요? 2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얘가 극값이에요.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값이 생기는 것만 알면 돼요. 그죠? 이 증가표를 그려가지고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뭐 2보다 클 때는 감소하고 왜 ln2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수 1에서 2보다 그러니까 1에서 1보다 작은 수를 빼면 당연히 그때는 플러스일 거고 그죠? 2보다 더 큰 수를 빼면 양수일 거 이렇게 음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뭐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죠? ln 2일 때가 1이니까 ln 2보다 더 작은 숫자 뺀다면 당연히 1에서 1보다 작은 수 빼니까 양수고 음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얘가 극대값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그렇지만 그냥 극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2일 때를 대입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됐는데 여기는 뭐다? lnx 적분값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풀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 그적 미적을 해가지고 lnx 곱하기 1을 해가지고 그적 미적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풀어야 될 것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일단 얘는 0부터 2파이 범위라고 하네요. 0부터 2파이 범위라고 주어진 이유가 얘도 있겠지. 있겠지. 한번 볼게요. 자, 양변을 일단 미분해 봅시다. 왜? 인테그럴 안에 있는 애를 밖으로 좀 끄집어 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극값, 최대값, 최소값, 극값 뭐 다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범위를 줬으니까 0부터 2파이 사이라는 범위를 줬으니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분을 합시다. 자, 미분을 하면 좌변은 f'(x)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x sin x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0이 되니까 뭐 있어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x가 0일 때도 sin x가 0이고요. x가 파이일 때도 0이고 2파일 때도 0이에요. 그죠? 세 가지 값을 지금 다 알아봐야 되나 싶은 가운데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무슨 짓을 합니까? 얘를 대입을 하긴 할 건데요. 일단 인테그럴 t sin t dt 얘가 뭔가가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뭔지를 알아야지 f 대신에 0을 대입하든 fx 대신에 0을 대입하든 파이를 대입하든 2파이를 대입하든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fx가 뭔지를 알아야 그 fx에다 우리가 지금 요런 값들을 대입해서 어떤 게 최대고 어떤 게 최소인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해볼게요. 얘는 t sin t 그적 미적 해야지 풀리겠죠. 당연히 사인 함수를 뭘로 둬야 돼요? g 프라임 함수를 사인 함수로 둬야지 쉽게 풀리겠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테그럴 미분하면 1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정적분이니까 여기 구간별로 적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뒤에 있는 얘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적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사인 t죠. 그죠? 그래서 마마 여기 마마 일단 플러스로 해서 사인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간에 따라 대입할게요. x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코사인 0 코사인 0을 대입하면 얘는 1인데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x를 대입하면 사인 x 나오고 사인 0은 0이니까 사라지고 fx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실제로 구해봅시다. x 대신에 0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여기가 0이니까 뒤가 다 0이 되고 코사인 0이 되고 사인 0은 0이고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사인 파이는 0이지만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파이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1인데 1에다가 마이너스 얘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사인 값은 다 0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얼마예요? 극대극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값은 얘겠죠. 파이가 제일 크죠. 최소값은 얼마예요? 0이 최소값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2파이가 최소값이죠. 최소값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인, 코사인도 미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적, 미적도 해야 되고, lnx도 적분할 줄 알아야 되고, 막 덧셈 정리도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다각도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 풀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많이 나오죠, 이제.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봅시다. 자, 미분 x의 공식, 이거는 알죠, 당연히.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거 뭐예요? f 프라임 a를 정의한 거죠. 분모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그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럼 별이면 별이 a로 갈 때 a 빼기 a가 0이잖아요. 결국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모양 맞추기 h면 모양 맞추기 별 뭐 마이너스 별 하트 k 얘는 모양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뭐 요거 세 개가 삼위일체 되면 되는 거고요. 자, fx를 적분하면 라지 fx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라지 fx를 미분한다. 그럼 fx, 스몰 fx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렇게 적분 구간이 있어요. a부터 b까지 적분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끝이 0이 아닌 이상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거는 수학 2에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죠? 얘가 뭡니까? 요거 바라보면 f x fx 마이너스 fx가 이제 이거죠. 어차피 fx를 하자. fx 마이너스 f a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죠. 이거 있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고 있죠. 얘 뭐 구하는 거예요? f 원래는 라지 f 프라임 a지만 이게 스몰 f a인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 미분 h의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얘도 풀어봅시다. 472번으로 갈게요.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인테그럴 얘가 파이부터 x까지 코사인 3분의 t dt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그 인테그럴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분을 하라. 어디부터 파이부터 x까지 그러면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fx 마이너스 f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분모에 x 마이너스 파이 있었던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파이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요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네요. 삼위일체 다 확인이 되었죠. 그럼 얘가 무슨 뜻이에요? f 프라임 파이라는 뜻이고 라지 f 프라임 파이라는 뜻이고 걔는 적분한 거 다시 미분했으니까 원래 함수 파이 구하라 이런 게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함수 인테그랄 안에 있었던 원래 함수가 뭐예요? 원래 함수가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뭐예요? 변수 대신에 뭘 대입해라? 파이 대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냐면요. f 파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구하라는 얘기고 60도니까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그냥 x밖에 없어요? 얘는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얘는 x밖에 없습니다. 양 끝 구간의 범위 쓸 수 있죠. 범위 쓸 수 있고 어떻게 됩니까? 걔는 양 끝 범위대로 라지 f1 플러스 x 빼기 라지 f1 마이너스 x 이거 되죠. 근데 얘는 아직도 모양 맞추기가 되지 않았어요. 모양 맞추기 할게요. 무슨 모양 맞추기? x가 0으로 갈 때 여기 x가 있고 여기가 x가 있고 모양 맞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원래 없던 f1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f1을 썼으니까 다시 f1을 더해줘야 돼요. 여기가 원래 어떻게 돼 있었는데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냐면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마이너스 그죠? 얘 마이너스 얘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f1 마마 플러스 f1 해가지고 f1이 없어지니까 원상복귀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얘도 모양 맞추기 마이너스 x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갖다가 쓴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양 맞추기가 됐고 원래 없었던 F를 갖다 쓴 거 다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식 정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F, 라지 F 프라임 1 나오고 요거 정리해도 라지 F 프라임 1 나옵니다. 2배의 라지 F 프라임 1이라는 건 이거랑 똑같죠? 2배의 그냥 적분한 거 다시 미분한 거 요거 구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안에 들어가 있던 식 우리가 FT라고 생각했던 그 식이 뭐예요? 이거죠. ET ln t 플러스 3 여기다 뭐 대입해라? 1 대입해라 이런 뜻이죠. 1 넣을게요. 여기다 1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F1을 구하고 2배 할게요. F1을 구하면 2 그 다음에 ln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F1은 여기다 2배만 해주면 되겠죠. 2 ln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예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죠. 정적분과 급수 봅시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구분구적법이 뭐예요? 우리가 모양을 구하는 공식이 없는 도형 있죠. 규칙이 없는 도형, 뭐 연못의 넓이라던가 이상한 다각형의 넓이라던가 얘네들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조각조각 잘라서 얘를 구하는데 그 자르는 개수를 무한히 많이 자르다 보면 결국은 그 꼬불꼬불한 도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 이게 구분구적법이라고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럼 원의 넓이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의 넓이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파이 r 제곱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문제죠. 자, 일단 이렇게 육각형, 팔각형, 그리고 몇 각형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가다 보면 그 몇 각형인지 모르는 그 n각형은 거의 원하고 넓이가 비슷해지겠죠. 그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거의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 한 개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a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몇 각형인지 모르지만 그게 n개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n각형. 응? 그래서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n개 있다. 얘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na를 먼저 붙여서 짝꿍처럼 쓰고 h를 뒤에다 쓸게요. 그런데 그 h라는 애는 점점 몇 각형, n각형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지름의 길이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더 원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죠? 점점 많은 거. 육각형이었다, 팔각형이었다, 십각형이었다, 12각형이었다, n각형의 크기를 개수를 무한대로 많이 늘리면 h는 결국 반지름 r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a 이 na는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둘레의 길이에 접근하겠죠. 그죠? 그래서 na는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라고 하면 na 자체는 원의 둘레의 길이 2πr로 접근을 합니다. 그죠? 원의 둘레 지름파이 2πr. 그래서 얘를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2분의 1 곱하기 2πr 곱하기 r 약분하면 πr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한히 그 쪼개는 개수를 무한대로 늘리다 보면 원래 도형에 가까운 모양이 된다. 이게 구분구적법의 원리죠. 자,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쳤다. 그죠? 자르는데 자르는 개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결국은 원래의 그려진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자를 때 n등분한다.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개, 쪼갠 것 중에서 그 한 개의 넓이를 구할 줄만 안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전체의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가 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 막대의 넓이, 연두색 막대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결국 n을 잘게 쪼개서 점점 그 간격을 좁히다 보면, 개수를 늘리다 보면 결국 그려진 y는 fx의 적분값하고 유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원리인데 이미 이거 우리 수투에서 배우기도 했고
우리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480번 볼게요. 480번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x는 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구분 구적법으로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그림을 여기다가 확대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림을 확대해서 넣어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곡선 위로. 그런데 그 n을 무한히 잘게 쪼개다 보면 점점 자, 여기 이렇게 작아지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얘를 줄이다 보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여기도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밖으로 점점 튀어나오는 부분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잘게 짜게다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y는 x제곱의 적분한 그 넓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진다 그런 의미예요. n을 무한대로 무한히 잘게 자르면 결국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면서 x제곱으로 이렇게 근접하게 값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구간을 몇 등분 했냐면요. n등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노란색 여기 직사각형이 보이시나요? 노란색 직사각형이 보이시죠?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근데 세로의 길이는 어떠냐면요. 첫 번째 도형은 가로 n분의 1 곱하기 세로는 이거예요. n분의 1을 여기 x제곱에 넣은 거. 이게 세로의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로는 n분의 1이고 똑같아요. 계속 n분의 1이에요. 가로는요. 끝까지. 근데 세로는 요거예요. n분의 1을 여기다 x제곱에다 대입한 값이에요. 세 번째 도형의 세로는요. n분의 3을 x제곱에 대입한 값이고요. 마지막 도형은요. n분의 n을 그죠? n번째잖아. n분의 1 얘는 n분의 n을 x제곱에 대입한 값이 이 세로의 길이에요. 이 세로의 길이가 n분의 n의 제곱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0부터 1까지 n등분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다. 이건 이해가 가시죠? 자, x제곱에 대입하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n분의 1의 제곱이고 두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이고 세로의 길이는 다 다르잖아요. 가로의 길이는 다 똑같아도. 자, 세 번째는 n분의 3이고 자, n번째는 n분의 n이겠죠. 그래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합니다. 자, 전체 넓이의 합을 구하니까 sn을 구하다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점점점점 하고 가로 곱하기 세로 됩니다. 그러면 전부 n의 세제곱은 다 생길 거예요. n 곱하기 n의 제곱, n 곱하기 n의 제곱 있으니까 n의 세제곱분의 1은 묶어낼 수 있을 거고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n의 제곱까지 다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공식 있죠? 무슨 공식입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공식이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공식이죠. 합쳐서 쓰면 6n 세제곱분의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거 n 미리 한 개씩 약분해도 괜찮아요. 응? 미리 한 개씩 약분해서 n의 제곱하고 여기 n 없어져도 되게 괜찮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하겠죠. 설마 이걸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는 넓이 S는 쪼개다 보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쪼갤 수 있느냐? 아니요. 좀 모질라게가 뭐예요? 속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얘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직사각형을 속에다가 이렇게 속에 닿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얘를 그리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릴 때 n등분을 하잖아요. 이거를. 어차피 0부터 1까지 n등분 할 거라서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인 건 변함없어요. 그런데 높이의 길이가 다르거든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요. n분의 1이에요. 요거잖아요. 요 길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한 거죠. 두 번째는 n분의 2.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죠? 세로의 길이가. 세 번째는 여기. 당연히. 그럼 n번째는 어디 있느냐? n번째는요. 요거예요. n분의 n-1. 하나 적은 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적은 거. n번째 도형은 이 뒤에 있는 여기가 높이가 아니고 여기가 높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n-1번째가 되는 겁니다. 얘가 n-1이에요. 그죠? 높이가 n분의 n-1의 제곱이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그럼 선생님 여기 요 부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거 부족한데 어떻게 x의 제곱을 적분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얘도요. 간격을 좁게 변화를 시킬게요. n을 잘게 쪼개가지고 n을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n이 작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n의 제곱에 근접한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게 포인트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결정해라. 그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결정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가 얘는 n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이 달라요. 마지막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n분의 n-1이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시그마 얘는 k가 1부터 n-1까지 그죠? n-1개 항밖에 없는 거잖아요. k제곱 얘를 정리하면 6분의 n 얘가 n이니까 n-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계산할 거잖아요. 6분의 3 계산하는 건 똑같으니까 3분의 1이라는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던 밖으로 그리던 값은 똑같아요. 아무거나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풀이법이 좀 더 쉽겠죠. n-1번째 이거 대입하는 것보다. 482번 봅시다.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 구분구조법으로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고 그 공식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어요? 높이 h를요 n등분했어요. 얘를 계속 n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겁나게 많이 잘게 쪼개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원뿔에 근접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n등분 했으니까 이 높이는 균일하게 n분의 h로 고정이에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문제거든요. 반지름의 길이도 결국 얘를 높이를 n등분 했다는 건 반지름의 길이도 n등분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잘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높이의 개수만큼 반지름도 n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또 고정인 게 없죠. 왜요? 안에 들어가 있는 원기둥에 밑면의 넓이가 다 다른데 어떻게 고정값이 있겠어요. 480번에서는 가로의 길이가 고정이 됐었어요. 가로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으로 잘랐으니까요. 근데 얘는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가장 조그만 반지름의 길이는 r을 n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r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데는 당연히 n분의 2r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지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지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이 다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n분의 nr이겠죠? nr. 그러니까 r이죠. 약분해서. 그죠?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정할 거 정했네요. 원기둥의 높이는 h를 n등분해서 이렇게 균일하게 n등분. 그렇지만 밑변의 길이가 이번에는 균일하지가 않아요. 즉 반지름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반지름의 길이 첫 번째 반지름은 n분의 1r, n분의 2r, n분의 3r 요거는 내용을 이해를 하셨죠? n등분 한 거예요. 세로도 n등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r을 n등분해서 첫 번째는 n분의 1, n분의 2 해서 n분의 nr까지 그죠? r을 이렇게 n등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원기둥 하나하나의 원기둥으로 얘는 구성이 돼 있잖아요. 원기둥의 부피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첫 번째 원 파이 r 1r의 제곱 플러스 높이 그죠? h를 n등분했으니까 높이. 두 번째 원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해서 n번째 원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n의 제곱계가 여기 생기고 n이 있으니까 그리고 h도 균일하게 들어있죠. 파이도 들어있고 n도 하나 둘 세 개 들어있고 h도 들어있고 그죠? 그리고 모두 들어있어요. r도 다 들어있어요. 제곱계. 파이 r 제곱 h랑 n의 세제곱은 공통으로 다 들어있고요. 각각 항마다 얘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래서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해보면 이렇게 되고 뭐 하나씩 약분이 되겠죠? 제곱으로. 그죠? 그런데 제곱 약분하다 많아. 어디로 갑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면 이 뒤에 있는 요 애들은 어디로 가요? 3분의 1로 가겠죠? 그래서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다른 풀이에 보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원기둥을 세 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로 하면 마지막 항, 즉 마지막 가장 큰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아니라 n분의 n-1r 이렇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 계산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3분의 1이 나올 거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편안한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죠? 요걸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정적분과 급수의 합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 써 있는 거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잘 모를 것 같아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델타 x가 무슨 뜻이냐면 윗끝 아래끝을 n등분 한 거예요. 윗끝 아래끝을 n등분 한 것이 델타 x예요. x값의 증가량, 변화량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얘를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로 바꿔야 되나? 얘를 합을 구하고 어떤 항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방금처럼 그죠? 정적분 넓이 구하듯이 위에서처럼 그 전 문제처럼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가 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델타 x가 그 구간을 n등분한 거. 그죠? 이렇게 n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등분해라. a부터 b까지 n등분해라. 라는 얘기고. 그죠? xk가 뭐예요? 초항. 얼마만큼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 a부터 시작해서. 그죠? 몇 배만큼씩 얘를 늘려간 이거 얘네들. 그죠? 그것들의 합. 그런데 잘게 쪼갠다. 점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잘게 쪼갠다 이런 얘기예요. 정적분의 넓이. 그죠? 그 곡선과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말로 이렇게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여기 SN을 다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렇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항을 다 합치시오 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걔를 무한대로 잘게 쪼개면 아까처럼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 있는 요거만 보면 얘는 일반항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까지 취하면 모든 그 직사각형 여기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리미트로 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잘게 쪼개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모질란 거 없이 진짜 넓이가 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를 리미트 시그마가 들어간 식을 우리는 인테그럴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바꿔주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도 중요하다고 써 있으면서도요. 이게 글씨로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일단 무엇을 x로 둘 것인가? 일단 그거 가장 먼저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x로 둘 것인가 하고 자, 그 변수 k에 대해서 그죠? 그 앞에 값. 그러니까 요 뒤에 요거를 미분한 값이 뒤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dx니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한 dx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변수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분값이 뒤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얘는 변수가 k인데 k를 미분한 거 n분의 p가 밖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걔가 dx거든요. 자, 얘도 n분의 p k에 대해서 미분하면 n분의 p가 붙어 있어야 돼요. dx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n분의 k 미분하면 k에 대해서 미분하면 n분의 1이 필요하죠. 미분한 값이 밖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끝, 윗끝, 아래끝 중요합니다. 윗끝, 아래끝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내가 이거 공통적으로 dx, x의 계수 있죠. x를 미분한 것과 같죠. dx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래끝 그 k가 0일 때의 값이 아래끝이고요. 윗끝은 n번째 항 k가 n일 때의 값이 윗끝입니다. 아래끝 윗끝 결정하고 어떤 거를 x로
무엇을 x로 놓느냐 결정하고 dx는 그 x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아래 끝은 k가 0일 때와 그 다음에 위 끝은 k가 n번째 항일 때 그죠? 0일 때랑 n일 때 요것만 갖다가 우리가 집어넣어서 가지고 결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개념 확인 가지고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풀 건지 한번 어떻게 얘를 정적분으로 나타낼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전체 1 플러스 n분의 8k 전체를 x로 내가 칠게요. 그럼 이게 미분하면 dx가 될 텐데 그죠? dx가 될 텐데 요 값이 n분의 8이 dx여야 돼요. 뒤에 n분의 8이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 끝은 k가 0일 때 k 대신에 0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0 대입하면 0 플러스 1이니까 아래 끝은 1이고 그 다음에 k 대신에 n을 대입하세요. k 대신에 n을 대입하면 n 약분되면서 1 더하기 8이니까 9 이렇게 윗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인테그럴 아래 끝 1부터 윗끝 9까지 얘를 x라면서요. x의 세제곱 보이시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n분의 8은 dx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꾸는 요령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요. 나는 n분의 8k를 x로 두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전히 걔 미분한 거 n분의 8이 dx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아래 끝 k에다 0 대입하면 0. 위 끝 얘에다가 n 대입하면 n 약분하고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인테그럴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럴 되고 앞에 1은 치환하지 않았으니까 1 플러스 x 전체의 세제곱 한 다음에 dx까지는 좋아. 아래 끝 0, 위 끝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n분의 k 요거 자체만 x로 둘게요. 요거 자체만 x로 둘게요. 그러면 얘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렇게 되고 dx가 얘의 개수가 되고 아래 끝 k에다 0 대입하면 0. 그 다음 위 끝 k에다가 n 대입하면 1. n번째 항이니까요. 맨 마지막 항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8x 전체의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 dx 되는데 그 앞에 있던 8은 어디로 가느냐? 8은 여기 앞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저 밖으로 빼도 되고요. 인테그럴 밖으로 빼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쉬워 보이나요? 내가 보기에는 전체를 x로 치환하는 얘가 좀 쉬워 보이는데요. 자, 어떤 거든지 원하는 대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적분 구강이 0에서 1로 고정이 된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어요. 자, 484번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나는 전체를 치환하는 게 편해요. 전체를 x로 둘게요. 그럼 당연히 k의 개수인 n분의 k가 dx가 되겠죠. 아래 끝 k 대신에 0 대입하면 1 이렇게 되고 윗끝 k 대신에 n 대입하면 1 플러스 3 하니까 윗끝은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뒤에가 n분의 3이 있으면 좋은데 n분의 2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필요한 거 갖다 쓰시고 원래대로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3분의 2 곱해준다. 뭐 이거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테그럴 윗끝 아래끝 결정됐죠? 1부터 4까지 전체를 x로 치환했으니까 x제곱 그리고 뭐가 붙어요? 뭐 남았어요? x제곱 한 다음에 요거 3분의 2 남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는 상수항이니까 밖으로 빼줄게요.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3분의 2 밖에다 쓰고 합시다.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여기다가 4, 1 대입하시면 되겠죠? 얘 대입해서 계산하면 14 요건 계산할 수 있겠죠? 3분의 4의 세제곱에서 3분의 1의 세제곱 빼고 3분의 2 곱하면 14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얘는 괄호 안에 전체를 또 x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얘를 x라고 치면 dx는 당연히 n분의 2가 dx가 되겠죠. k에다 0 대입하면 0이고 아래 끝은 0이고 k에다 n 대입하면 위 끝은 2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해요? dx인 n분의 2가 필요한데 원상복귀 n분의 3이 있었으니까 원상복귀 2는 이렇게 약분하고 3 원상복귀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럴 윗끝 아래끝 자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평하고 빼줄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x의 세제곱 d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 2분의 3 하시고 그 다음에 4분의 1 x의 4제곱 하고 윗끝 아래끝 0, 2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6 나옵니다. 그죠? 16에서 0 빼니까.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리를 했어요. n제곱은 루트 2의 2k 얘를 2의 n분의 2k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n분의 2k를 x로 치환을 하면 그죠? n분의 2가 dx가 되겠죠. 자, k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아래 끝은 0이고 k 대신에 n을 대입하면 윗끝은 2입니다. 아래 끝 윗끝 결정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n분의 2인데 뭐만 있어요 밖에? n분의 1만 있으니까 처음부터 n분의 2를 쓰고 원상복귀 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인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 얘는 인테그럴 아래끝 0부터 윗끝 2까지 얘는 뭘 하시면 됩니까? 2에 얘를 x 치환했으니까 x dx 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밖으로 빼시고 적분해도 2x 2부터 0까지 그럼 얘는 뭡니까? 2분의 1하고 2에 2제곱 빼기 2의 0제곱이 얼마예요? 1 이렇게 정리하면 답 쓸 수 있겠죠. 자, 4번 봅시다. 4번도 여기는 사인 안에 있는 n분의 k 파이 그 중에서 n분의 k를 x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k의 개수인 n분의 1이 dx가 될 거고 아래끝 k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아래끝은 0 k 대신에 n을 대입하면 윗끝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n분의 k를 x라고 치환을 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k 있죠. k 보이세요? n 제곱분의 1 일단 얘를 조금 뭔가를 k 사인 n분의 k 파이 그리고 앞에 n제곱 있잖아요. n제곱을 좀 쪼개서 쓰려고 해요. 사인 안에 들어있는 얘 지금 얘를 우리가 x로 치환을 했고 그 다음에 dx 얘를 dx로 쓰고 싶어서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n제곱 중에서 n 하나 갖다 썼죠. 그런데 사인 앞에 k가 있었잖아요. k 사인 n분의 k 파이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n분의 1 하나 남았고 k 남았으니까 이렇게 변형시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것도 처음부터 우리는 x로 치환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식이 얘는 x고 얘는 파이 x고 얘는 dx. 아, 이제 다 됐습니다. 0부터 1까지 x 사인 x 파이 x dx. 뭘 해야 됩니까? 얘는 그냥은 못 풉니다. 그적 미적 하셔야 되겠죠. 그적 미적 해가지고 얘를 풀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그적 미적 합시다. 얘를 G'X로 두고 그적 미적 할게요. 그냥 쓰고 적분합니다.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근데 뭐가 생깁니까? 파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애니까 미분했을 때 파이분의 1로 나눠주겠죠? 요렇게 그적한 게 이거예요. 0부터 1까지. 그 다음 미적 x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파이분의 1은 미분했을 때 파이가 붙었으니까 파이분의 1 붙여주는 거고 적분하면서 그 다음에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마 해서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여기다 1 x에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마 플러스 파이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적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얘를 다시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마이너스 1은 밖으로 지금 얘랑 처리가 돼서 나갔고요. 자,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파이가 또 밖으로 나오니까 파이 제곱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그죠? 이렇게 되겠죠. 1 대입하면 얼마? 사인 파이는 0 대입하면 얼마? 0
사인 파이가 0. 그래서 어차피 0. 전체 값은 0이니까 결국 답은 파이분의 1만 남겠네요. 자, 486번 한번 봅시다. 다음 극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거를 구하라. 자, 얘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합으로 얘를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내면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면 분모에는 n의 5제곱분의 1이 있고 분자에는 1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4제곱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뒤에가 시그마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k의 4제곱끼리 시그마하고 거기다가 n의 5제곱분의 1은 그냥 곱해주는 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개씩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n분의 1 하나 남겠죠. n분의 1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꿉니다. n분의 k를 x로 치환하고 n분의 k 미분값인 n분의 1을 dx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k에다 0 대입하면 아래 끝은 여전히 0 k에다가 n 대입하면 위 끝은 1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4제곱 dx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자 5분의 1 x의 5제곱 1부터 0까지 계산하라는 얘기고 그냥 뭐예요? 0은 0이니까 전체 답은 5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거기 있는 식을 일단 시그마로 해서 합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2번 문제 얘는 위에는 세제곱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까지 해서 n 플러스 n까지 했겠죠. 세제곱이 있고 밑에는 n의 4제곱이 있는 거 보니까 세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일반항 k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n 플러스 k의 전체의 세제곱 되고 뒤에 n-1 하나 남겠죠. 요렇게 시그마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k번째 항이 n의 세제곱분의 n 플러스 k의 세제곱 그래서 한꺼번에 n분의 n 플러스 k의 세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쪼개서 쓸게요. 이렇게 n 플러스 n 더하기 n 플러스 k 이렇게 쪼개서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쪼개서 쓰고 얘를 그 쪼개서 쓴 이 i를 x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n분의 1이 dx가 되는 건 이제 알겠죠? 예. k의 개수인 n분의 1이 dx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전체 x로 치환한 거에다가 k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아래 끝이 1이 되고 k 대신에 n을 대입하면 n분의 n이 1이니까 위 끝이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의 세제곱 dx 이렇게 가뿐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로 거기 주어진 식을 시그마로 합의 형태로 어떻게 잘 정리만 하면 뒤에 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자 4분의 1 x의 4제곱하고 1부터 2까지 적분하라 하면 16에서 1 빼니까 4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을 좀 주의 깊게 봅시다. 분모에 뭐가 있어요? n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즉 1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분모에 이런 애가 있으면 분모에 아까처럼 n의 제곱, n의 제곱, n의 5제곱 이런 것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분모가 n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지난 시간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삼각치원을 떠올리지 않으면 못 풉니다. 그 중에서도 플러스니까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A 탄젠트 세타 얘로 치환하는 삼각치원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삼각치원을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증가하는 구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2분의 파이까지 1대1 대응하는 그 구간만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k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n의 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n 이게 k번째 항이 되겠죠. 얘가 k번째 항 일반항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체를 시그마의 합의 형태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똑같이 n의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럼 n의 제곱으로 나누면 분자에는 n분의 1 생기고 분모에는 1 플러스 n분의 k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 이런 짓을 했냐면요. 치환을 했을 때 그 미분 값이 뒤에 n분의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 얘를 치환하면 얘를 미분한 값인 얘가 지금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을 옆으로 이렇게 띡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n분의 k 자체를 x로 치환을 할게요. n분의 k를 치환했어요. 왜냐하면 그 x를 다시 탄젠트로 치환할 거라서 그 부분만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n분의 1은 당연히 dx가 될 거고 k에다 0 대입하면 아래 끝은 0, k에다 n 대입하면 위 끝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1 탄젠트 세타로 치환할 거예요. 왜? 여기 1 있잖아요. 여기 1 있어서 a 탄젠트 세타인데 여기 1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미분해 볼게요. dx 되고 dx는 그럼 뭐가 돼요? dx는 얘를 미분한 거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이 아니라 이제 치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치환한 윗끝 아래끝 치환한 다음에 치환한 문자의 윗끝 아래끝 그죠? 얘는 x 대신에 0 x가 0이에요? 0 0이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0이 0이죠. 그래서 아래끝은 0이고 그 다음 윗끝 x가 1인 거 언제가 1이에요?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요. 45도가 뭐예요?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윗끝은 4분의 파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 답안지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요렇게 삼각치환을 한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요거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미분한 값 dx가 뭐예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네요. 세상 쉬운 문제가 됐죠. 구간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1 d세타 적분하면 세타 되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럼 뭐예요? 4분의 파이 빼기 0이니까 전체적으로 답은 4분의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방법 삼각치원도 나오고 덧셈 정리도 나오고 뭐 시그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분모에 그렇게 어쩌고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의 제곱 이런 형태 아니면 루트 몇의 제곱 더하기 몇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면 탄젠트로 치환한다.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면 문제 못 푸니까요.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